자, 지금 154.4를 주행했고요. 444가 남는다 그러니까 599네. 그렇죠. 오, 잘하면 600 뚫겠는데요? 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미션 600을 뚫어라. 네. 지금 전비가 7.7 가리키고 할 수 있고요. 있습니까? 이게 7.5에서부터 지금 조금씩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아마 도착할 쯤에 네. 이 페이스로 계속 간다 그러면 800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600. 네. 좋습니다. 600. 600이면 진짜 대단한 거 아닌가? 600이면은 대단한 거죠, 사실. 81.4에 600이라. 그것도 4.7m가 살짝 넘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공차 중량이 한 1900kg 정도 될 텐데. 네. 아, 거기에다가 고속도로 지금 90% 주행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오늘 10%도 안 돼요, 시내 주행이. 네. 예. 한 95% 고속도로 주행인데, 전기차는 고속도로일 때 전비가 안 나옵니다. 왜냐면 회수되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요. 회생제동을 거의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환경에서 600 간다고 치면 회생제동 막 쓰고 이런 날씨에 적절하게 전비운전 잘하고 그러면 650 이상은 뭐 무리 없이 가겠네. 그렇죠. 예. 이게 사실 그 여러분들이 최근에 그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접하는 중국 전기차 뭐 몇백 킬로 간다, 현대 어쩌나 이거 많이 보실 텐데 사실 중국 전기차들은 CLTC 즉 네. 고정 항속, 네. 고정 항속으로만 측정을 하기 때문에요. 거리가 상당히 잘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CLTC 수치는 거기다가 대략적으로 0.65에서 0.63 정도를 곱하시면은 딱 환경부 수치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계속해서 계산을 했을 때 그 귀결된 근사 공식이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중국차 많이 가는 거 아니야? 멀리 가는 거 아니야? 하시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환경부 측정을 해보면 400km대 넘는 차가 거의 없어요. 맞아. 이번에 아토스리 특히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C 세그먼트의 요 정도 차량이 심지어 롱레인지 배터리를 80kW를 넘는 거를 탑재할 수 있고 네. 또 스탠다드에서는 60kWh가 조금 안 되는 이게 58.4 뭐 말이 C 세그먼트지 거의 D 세그먼트 사이즈야. 사실 공간상으로 그래요. 또 전장도 4.73이에요. 뭐 그렇죠. 네. 4.7m가 넘어요. 네. 그래서 휠베이스는 2.8이니까 거의 중형차급이라고. 더군다나 대시보드를 앞으로 밀고 네. 의자를 높여놔가지고 이거 K3나 아반떼보다 훨씬 넓어. 훨씬 넓어. 그러니까 이 상품성은 주행 가는 거리를 포함해서 특히 스탠다드로 한다고 쳐도 그러면 여기서 스탠다드로 한다고 쳤을 때 배터리 용량만 줄여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450은 간다는 뜻이에요. 서울 부산은 무리가 없습니다. 스탠다드만 해도 충분하겠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EV3 때도 스탠다드를 오히려 추천드린다. 이거는 정말 가성비에서는 이 상품성을 못 따라온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아토3가 국내에 들어와서도 생각보다 지금 활약을 못하는 이유는 가격 차이가 안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58.4 스탠다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모터 특성도 초반에 강력한 토크가 발휘되거나 빠르게 정출력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서 전반적인 C레이트의 운영을 아주 영리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탠다드에서도 수명 걱정을 크게 하지 않으면서 무게도 좀 더 가벼워지고 하니까 그 이점을 살려서 스탠다드가 기본 전비가 더 잘 나올 수도 있겠네. 비슷하거나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거리 많이 가시지 않을 분들은 스탠다드만 해도 그러면 진짜 3천 초반에 구입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3천 초반에 지금 이게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편안한 승차감이나 또 쾌적성을 위해서 그래서 추가로 지불하는 돈이 많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왕 사는 거 불편한데 장거리 많이는 안 가더라도 장거리 갈 때마다 피곤할 텐데 하면서 소형차, 준중형차를 그래서 기피했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반 정도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전 거의 필요도가 없어요. 너무 편해요. 네. 방금 이 영상이 잡힐지 모르겠는데
세 군데 파인 파트홀이에요. 아, 네. 그냥 뭉대 구간에 그냥 갔어요. 아, 모르겠어 잘. 그 위를 그대로 지났거든? 근데 그냥 드럭 하고 가네. 네. 진짜 전체적인 차량 밸런스가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지가 저는 늘어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세단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에서 지금 국내에서 세단형 전기차를 구하시려면 선택지가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다 고가예요. 그렇지. 아이오닉 6, 네. BMW i4, 네. 그리고 테슬라 모델 3. 아. 그 외에 테슬라 모델 S, 네. 그리고 G80 일렉트리파이드. 아. 3,000대에서 구할 수 있는 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얘가 드디어. 얘가 드디어. 드디어 3,000 초반에서 중반 정도까지. 아, 기아가 진짜 EV3를 통해서 큰일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3천 초반에 컴팩터 SUV와 3천 초반에 준주적 세단을 그렇죠. 전기차로 얘 상품성 진짜 EV3 못지 않아요. 좀 독보적이라고 네. 봅니다. 당분간 세단형, 그것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 이거는 쉽지 않아요. 이 상품성도 좋거니와 선택지 자체가 얘를 고를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전기 세단 이거 잘 팔리겠네요. 진짜 잘 팔리겠네요. 그렇죠. 유럽에 갔을 때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유럽은 이제 세금이 좀 비싸기 때문에, 관세가 좀 비싸기 때문에 차가 전체적으로 좀 비싸지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 안에서도 어쨌든 기본값이 싸기 때문에 얘로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얘 중국 기준으로 전비 측정은 800 넘게 나와요. 그럴 거예요. 네. 중국 기준으로 하면 요번에 아이오닉 6 신형이 나오면 네. 걔 CLTC 1000일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뻑하면 700이잖아. 뻑하면. 그렇죠.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 오면 500도 안 돼. 우리나라 오면은 380, 뭐 400 몇십 막 이래버리니까. 끼케야. 대한민국 전기차가 이렇게 품질이 좋아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건 싼 값에 이렇게 좋은 거 만드는 거예요. 돈 발라가지고 타이칸 같은 거 만드는 게 그거에, 물론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 쉬운 건 아니나 이렇게 3천 초반 보조금 적용해서 스탠다드 모델 기준으로 이 정도의 품질을 갖추고 있고 정숙하고 편안하고 승차감 괜찮고 또 주행 안정감 훌륭하고, 우리가 지금 고속주행을 해보는데 괜찮아요. 네, 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을 이 가격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렇죠. 파괴적인 거지. 그러니까 정말로 이 자동차 산업에서 무서웠던 게 포드 T의 포디즘이었거든요. 네. 그전에는 자동차는 수제 작업으로 만들어져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소유욕을 만족시키는 사치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칼 프리드 벤치가 자동차를 발명을 했고 고트립 다임러가 그 자동차의 중흥기를 비렐르 마이바흐와 함께 또 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술의 시대를. 그리고 이제 그랑프리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자동차라는 새로운 내연기관의 시대를 알렸는데, 대단하지. 선구자이자 아버지인데 왜 헨리 포드를 자동차의 왕이라고 부르냐, 왜 벤츠도 아니고 다임러도 아니냐, 왕이. 정말로 대중화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손에 자동차를 들린 사람이 헨리 포드예요. 싼 값에. 이게 판매량의 규모가 달라요, 완전히. 이게 그 전까지는 많이 팔았다 그러면은 수제다 보니까 네. 정말 많이 팔아야 10,000대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 팔면 대박 상품입니다. 엄청나게 판 거예요. 애초에 소비층도 많지가 않았죠. 왜냐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됐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는 귀족이어야 됐고요.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있는 사람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꽤 팔렸다? 몇천 대입니다. 네. 좀 팔았다 몇백 대예요. 네. 진짜 세계적으로 대박이 나야 10,000대 좀 넘는데, 그렇지. 이거를 갑자기 10만 대? 100만 대? 잃어버린 이런 수준으로 만든 게 포드라는 인물이죠.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전기차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전체적인 이 제조 공정 구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이 파트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가격까지 우리가 만들어내느냐. 지금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초기 비용이 비싸다는 겁니다. 네. 유지 비용은 안 들더라도 네. 초기 접근이 어려우니까. 그렇지. 근데 그 초기 접근을 이제 내연기관 수준까지 누가 먼저 낮추느냐의 게임도 분명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건데, 거기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게 바로 기아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거의 내연기관의 90%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물론 보조금이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네. 아니 보조금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출하는 돈은 3천 뭐 초반부터잖아요. 그렇죠. 3천 초반부터 4천 초반이니까 3천 초반이면 이 정도 품질의 내연차를 살려면 아, 못 사죠, 사실. 사실 성능이나 이런 공간적인 점을 놓고 보면 2천 후반대도 가능해요. 2천 7, 800도 가능한데, 그런데 얘가 갖고 있는 가치나 밸런스, 그게 그리고 사실. 네, 승차감, 정숙성 이런 걸 따지면 오히려 능가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내연차에서 3천 초반에 이런 차 구입하기가 못 쉽지 삽니다.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의미적으로는 도달했는데 절대적인 가격 비교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더 저렴해져서 가격을 끌어내리고 궁극적으로는 보조금 없이도 3천 초반에 구입이 가능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영역에 그럼 들어갈 수 있는 브랜드가 결국은 지금 앞선 브랜드가 그 영역에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반값 전기차 25,000불 낸다고 했는데 얘가 25,000불보다 더 지금 싸잖아. 맞아요. 벌써 이미 했어. 환율이 지금 어마무시해서 25,000불이면 벌써 얼마야? 3,000 중반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예. 얘는 벌써 했네. 예. 25,000불 네. 달성했어요. 근데 사실 아니, 근데 환율을 좀 네. 지금 안정화됐을 때로 생각을 하더라도 1,200원으로 계산한다고 그러면 3,000 정도 되거든요. 네. 예. 그래도 거의 달성했어요. 거의 달성했어요. 네. 3,000 초반이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뭐 환율을 잘 감안하더라도 이미 얘는 25,000달러에 달성을 한 네. 거야. 이제 뭐 테슬라 25,000달러, 그 다음에 폭스바겐 25,000달러 뭐 낸다고 하는데 이미 기관에서 나왔어. 그렇죠. 예, 이거 왜 안 알아줘?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게 좀 웃기는 게, 왜 국산 브랜드가 하면 그런 거를 대서특필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아직 하지도 않았을 때 항상 대서특필을 해줘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꾸 또 그럼 보조금은 하는데, 아니 제발 좀 보조금. 네, 그 여러분들 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쵸. 세금으로 이렇게 해서 충당을 해주는 거니까 그건 빼셔야지. 그렇죠. 예, 그리고 점점점 이제 보조금이 줄어드는 만큼 차값을 내려가고 있고, 이게 어느 순간 만날 거예요. 보조금 그렇죠. 없어지면서 차값은 지금 수준대로. 이게 이제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예. 가격은 가소성이 없어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못 올려, 올려요. 제조사도. 네. 그러니까 기아나 현대가, 그래, 3천 초반이 마지노선이라 생각하고 보조금 없이도 이 가격을 5년 안에 달성하겠다 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가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5년 후면은 2030년 되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짜리가 이렇게 이제 보조금 없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애들이 되게 선택지가 많아지죠, 우리한테. 그렇지. 여러 종류가 나오니까. 전기차 시대가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다고. 이런 차를 보조금 없이도 3천만 원을 살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내연차 사냐고. 저희 와이프는 이미 내연기관 다시 못할 것 같다고 그러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캠핑카 정비하느라고 200만 원 전적 받아가지고. 아, 그 애물단지 아니에요, 네. 이쯤 되면? 얘는 그런 거 할 게 없어요. 뭐 엔진 오일을 갈 거야, 뭘 할 거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8만 좀 넘으면 네. 타이어 한번 확인해 주고요. 갈 때 됐나? 그러면 이제 갈면 되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벤틀리 다시 움직이려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정비해야 될 거예요. 이제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걔는 이제. 아이, 듣고 기분 나빠한다. 아니 뭐 안 들리니까 지금. 안 들릴까. 내가 잃을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전기차로 사실 너무 속편해요, 전기차가. 맞아요. 물론 전기차도 뭐 ICCU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네요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죠, 옆에 트레일러가 가고 네. 있어요. 총중량 40톤짜리 트레일러가. 야 이게 3천 초반부터 구입할 수 있는 준준형 대중차야. 아니 저렇게 몰랐잖아. 그러다가 딱 옆에 와서 모습을 보니까 이제 트럭이잖아. 지금 시속 80. 네. 아니 트레일러가 80이면 장난 아니에요 소음이. 근데 측면으로 이거 봐줘, 이거 대형 트럭인데 네. 너무 쾌적하네요.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그쵸.
지금 25,000달러 현대가 가장 먼저 한 거예요. 가장 먼저. 그쵸. 이거 안 됩니다. 네. 아 중국차가 먼저 했잖아. 인산철 싸잖아요. 그리고 인산철 솔직히 싸잖아. 인산철을 가지고 이 차랑 같은 값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네. 그 불편함과 그 불리함을 사용자가 감내해야 되는데 그 감내하는 비용이 그럼 차감이 돼야죠. 인산철이 시설 투자비 그리고 개발비 소재 이렇게 다 따지면요 전체 그 공정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3분의 1도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요. 그만큼 개발 기간도 길지 않고 그만큼 공을 덜 들여서 나온 결과물이고 심지어 인산염철 양극재 그것도 싸고. 그렇죠. 싸고 이제 재활용성도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감안하면 3억매가 진짜 가치 있고 소비자들에게 원가 대비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불하더라도 원가 많이 들어간 걸 사라. 아니 근데 왜 배터리는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요. 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그런 거 있어요. 가끔 자기가 아는 분야거나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의 제품은 너무 잘 알아서 잘 못 사요. 아 이거 원가 얼마짜리인데 이 생각부터 나거든요. 그렇지. 우리가 그래 우리가. 네. 저희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인산철을 왜 안 사냐면 야 저 돈 주고 저- 인산철 사는 거 좀 과하지 않냐? 네. 인산철 리튬도 탄산 리튬에다가 인산염철 흙에 빠진 거 그거 들어가가지고 만들어낸 건데 그리고 공정 자체나 수율 같은 것도 3원계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하니 그렇죠. 폼도 좀 덜 들어갔고 우리가 왜 폼 많이 들어간 거 하라 그러잖아. 그렇죠. 아니 왜 미슐랭이나 그 오마카세 같은 거 또 파인다이닝 네. 네. 이런데 왜 가? 아니 뭘 하나 주더라도 엄청 공을 들이고 엄청 품을 들이잖아. 아니 같은 돈이면 좋은 걸 사야죠. 거기서 30만원 40만원 하더라도 그 요리에서 나오는 음식을 보면 그렇죠. 비싸다는 생각이 녹아요. 야 이 정도 공을 들이는데 저 정도는 마땅하지 않냐?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높은 거와 가격이 비싼 건 다른 얘기야. 맞아요. 가격이 높다 해서 다 비싼 게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공과 그 재료의 값과 또 그 공정의 고도화 이런 것들이 가격이 높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가격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 가격이 비싼 건 그만큼 재료도 싸고 공도 안 들였는데 가격이 높은 게 비싼 거야. 그러니까 사실 아토3가 우리나라에 비싼 거예요. 그거. 비싼 거야. 그걸 왜 싸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우리는 그 원자재 가격을 다 계산을 네. 하다 보면 야 저건 좀 그렇다.